이번 2차 시에서는 익형에 관한 공기역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배우는 공기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 중에서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의 해를 이용해서 이 흐름을 생성하고 이를 얇은 날개라는 가정에 적용한 얇은 날개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양력이 2파이 알파에 비례한다는 점, 그리고 공력 중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공기역학 교재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공기역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프란틀 이라는 분이 1949년도에 이 에어로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기역학을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뭐 쓰여져 있는 대로 이제 공기의 흐름과 연관된 여러 가지 현상들과 그 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비행이라는 단어와 공기의 흐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 자체의 뭐 물질을 살펴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비행의 과정에 필요한 공기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학문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어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1969년도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가스의 다이나믹스인데 특별히 atmospheric interactions, 그러니까 대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 즉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그냥 대기에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 주변에서 가스의 어떤 역학을, 뭐 대기니까요 공기겠죠. 근데 꼭 공기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시대에서는 화성의 대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공기 에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서로 완전히 다른 어떤 조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체와 비행체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역학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힘과 모멘트의 어떤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유체의 어떤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기역학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역학은 그렇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가지는, 공기 자체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가지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viscid incompressible, 그러니까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는, 반대 개념으로 이제 가장 하단에 있는 viscous compressible, 그러니까 점성이 있고 압축성도 있는, 공기는 압축이 되고 또 공기는 자체에 점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확산되기도 하고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비스코스 컴프레서블 플로우가 실제 세상에 가장 가깝고 이 여러 가지 어떤 기체 입자의 충돌 이런 것까지 다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연속체로 가정해서 우리가 유도한 방정식이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이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은 질량 보존의 원리, 그리고 F는 MA를 나타내는 운동량 법칙,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연력학 제일법칙이죠. 이것들을 전체로 묶어 방정식화해서 유체의 어떤 컨트롤 볼륨에 적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정식을 통칭해서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이걸 굉장히 비선형적이고 항들이 많기 때문에 얘들을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압축성이 없는 경우 또는 점성이 없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압축성이 없는 경우는 주로 이제 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 즉 층류, 난류 경계층, 그리고 어떤 관 내부에서의 어떤 유동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그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주로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점성이 없는 인비시드한 압축성 유동, 이게 이제 우리가 항공 우주공학에서 주로 이제 초음속과 연관된 유동들, 그리고 이제 마하수가 상당히 높은 아음속 유동들, 이렇게 압축성 자체가 중요한 어떤 현상들, 이걸 이제 대표하는 수가 마하수죠. 음속에 대해서 비행체의 속도를 나타낸 수인데, 마하수가 1보다 넘는 유동이 초음속 유동이라고 부르고 1보다 낮은 유동이 이제 아음속 유동, 서브소닉이 되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초음속에서의 어떤 추진 현상, 뭐 노즐 유동이라든지 또는 뭐 충격파와 반대로 이제 팽창파의 발생,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아-스톡 방정식에서 이 점성에 관한 항들을 무시했을 경우 우리는 그 식을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는 매우 저속인데 점성 현상 외에 다른 어떤 특성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동이 이제 인비시드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공기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파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항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점성 현상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양력의 발생, 양력과 피칭 모멘트의 발생,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나 또는 익형에서의 중요한 특성들을 살펴볼 때는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유동으로 가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식들을 쭉 축약해 보면 그 방정식이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익형이나 날개, 그리고 이제 터빈 블레이드 또는 뭐 로터 블레이드 등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로 인한 공력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는 이제 이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는 이런 완전한 상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1호부터 얻고 추가적으로 이제 압축성, 그 다음에 점성 현상,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강의 또한 이렇게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상태를 위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공기역학적으로 뭔가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걸 이제 피델러티라는 용어로 로 피델러티, 미드 피델러티, 하이 피델러티. 우리가 종종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 보는 이런 CFD, 그러니까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서 풀-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그냥 컴퓨터로 직접 풀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압축성, 점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 수학으로만 뭔가를 고민해야 되던 시절에는 이제 다양한 이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많은 가정들을 동원해서 이제 어떤 결과들을 얻는 방법들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뭐 미드 피델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텍스 레티스 이것처럼 뭐 보다시피 날개 위를 몇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들 간에 거기서 이제 어떤 볼텍스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서 그들의 관계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압력 분포 같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제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로터 헬리콥터에서 추진력 뜨는 힘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와 같이 로터 블레이드 위와 아래를 이렇게 컨트롤 볼륨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추진력이 생기는 만큼 모멘텀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 우리 유체역학에서 운동량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그런 걸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주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풀라비아 스톡스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아래에 보다시피 압축성이 없는 경우, 즉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로테이셔널, 그러니까 회전도 하지 않는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점성이라든지 유동의 어떤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지배 방정식을, 라비아스톡 방정식을 이제 비압축성인 경우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0인 유동, 이 비압축성 유동이고, 또 회전하지 않는 유동, 이건 이제 속도의 컬, 즉 이걸 이제 나타내는 볼티서티가 와도가 0인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하나로 합쳐보면 아래에 중간에 나와 있는 P 어떤 양의 라플라시안이 붙은 양이 0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걸 3차원에 대해서 풀어 써보면 각 양의 2차 미분의 각 방향의 2차 미분의 총합은 0이다. 이런 방정식으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세한 과정들은 세부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압축성이 없고 점성도 없고 회전하지 않는 어떤 유동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보면 선형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리니어 PD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 선형이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중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A라는 솔루션이 있고 또 다른 B라는 솔루션이 있을 때 그 둘을 합한 솔루션도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된다. 이게 매우 강력한 이론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포텐셜 플로우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유속 함수,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 포텐셜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유동의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유동의 속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유동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U와 V라는 두 가지 성분을 이렇게 공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유속 함수나 속도 포텐셜을 이용하면 하나의 스칼라 펑션으로 이 속도를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 벡터로 표현되는 U와 V라는 양을 하나의 유속 함수 싸이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어떤 관계식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관계식으로 이 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속 함수, 스트림 펑션 또는 x로 미분한 양이 u고 y로 미분한 양이 v로 나타나는 속도 포텐셜 p라는 양이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면 두 개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정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매우 간결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만약 존재한다면 아래의 관계들로부터 우리가 두 함수 모두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 V가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0이면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속 함수를 이 다이버전스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자리에 UV 자리에 이 함수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건 수학적으로 항상 0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볼티서티가 0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유동을 비회전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서 볼티서티의 방향은 G 방향이고 그 볼티서티는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입니다. UV 자리에 이 유속 함수의 정의를 대입해 보면 이 양도 항상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이 존재하거나 속도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 모두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유속 함수의 라플라시안과 또는 속도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이 0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값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유동은 항상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유동장의 어떤 특별한 유동장을 이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로부터 u와 v를 정의할 수 있고, 속도 u와 v를 알면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압력의 분포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압력의 분포를 알면 익형이나 날개 주변의 압력의 분포를 알면 우린 그걸 적분함으로써 힘과 모멘트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그러면 가장 심플한 것들부터 우리가 이 속도 포텐셜 또는 유속 함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elementary solution, 기본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폼 플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실제로 비행하고 있는 어떤 비행체가 있고, 이 비행체 공기는 멈춰 있고 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물체가 멈춰 있고 공기가 흘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니폼 플로에 대해서 이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유동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동을 소스 플로, 안쪽으로 들어온 유동을 싱크 플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유동의 모양을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더블릿은 뭐냐면 이 X축 위의 두 점에 한 군데는 소스가 있고 한 군데는 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스에서 유동이 나오면 싱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유동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서 이 두 점을, 소스와 싱크를 거의 같은 점으로 극한으로 수렴을 시킵니다. 가까운 점으로. 그렇게 했을 때의 유동 모양은 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릿 더블릿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이 위로 가는 유동, 아래로 가는 유동, 그것이 한 점으로 모이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요 모양을 더블릿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만족하는 것은 꼭 유동만이 아니고
전자기장도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릴 때 했던 실험 중에 쇳가루를 뿌려놓고 아래에 자석을 N극과 S극을 이렇게 붙였을 때 쇳가루의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실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을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쇳가루를 잘 뿌리면 이런 모양을, 더블릿의 모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자기장의 분포가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소스 싱크도 N극과 S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 많이 기본 해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런 볼텍스 플로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이 유동이 회전을 하는 유동입니다. 회전을 하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빨리 회전하고 먼 곳에서는 천천히 회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태풍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소용돌이라고 해서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전 유동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전한다고 해서 다 회전이 아니고 유체 요소가 회전하는지 회전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회전 유동, 비회전 유동이 갈라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볼텍스 유동은 유체 요소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각형 어떤 요소가 있으면 이 사각형 요소가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회전을 하지만 유체 요소는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텍스도 비회전 유동의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우리가 이 기본 해들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이고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이기 때문에 중첩이 가능하다. 이걸 이용해서 얘들을 더해본 유동도 실제와 가까운 유동이다. 는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보면 자, 상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에 소스가 있고 한쪽 방향에서부터 유니폼 스트림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건 뭐 분수대 같은 데서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유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 쪽에 있는 소스의 부분은 속도가 줄게 될 거고 유동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벡터들은 값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여기에 보다시피 앞이 뭉툭한 어떤 유선이 이렇게 파생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 이 모양을 보면 소스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오던 유니폼 스트림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점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이 날개 익형의 앞과 같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 모양이 익형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저 익형의 앞쪽 부분, 리딩 엣지 부분의 유동의 흐름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폼 흐름에 싱크가 더해졌다 하면 요거는 흐름의 모양을 보면 대체적으로 익형의 뒤쪽 모양과 비슷하다. 그러면 익형의 뒤쪽의 흐름도 이와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림 펑션을 유니폼 스트림에 대한 함수와 소스에 대한 함수를 중첩을 시킵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R과 극좌표계로 거리와 각도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왜 이래 유도되는지는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친 유동이 이렇게 익형의 앞전과 뒷전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스트림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린 이 선분들이 모두 이 스트림 펑션의 값이 일정한 선들을 쭉 그리면 스트림 라인이 되겠죠. 이 스트림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또 이 양을 각 방향 정의에 따라서 각 방향으로 미분하면 속도 성분 UV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인컴프레서블이고 이로테이셔널하고 점성도 없고 스테디 유동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속도장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만족할 것입니다. 즉 압력과 동압, 즉 2분의 1 로브의 제곱을 합친 양은 유동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속도를 아니까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압력을 알면 적분해서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 유니폼 스트림하고 더블릿을 더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원 주변의 유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 내부는 더블릿이 주요하고 원 바깥은 유니폼 스트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선의 어떤 양은 원의 모양이 되는 거고, 이 말은 자 우리가 원을 이렇게 놓고 흐름을 만들었을 때 주변에서 발생되는 원으로 인한 유동의 흐름은 이 그림과 같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양을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가공을 하면 이 박스와 같이 스트림 펑션이 정의될 수 있고 이 값이 일정한 선들이 이제 스트림 라인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 원 위에서의 압력 분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적분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조금 전에 원 위의 유동을 우리가 유니폼 플로우와 더블릿을 합쳐서 원 위의 유동을 만들었습니다. 원 주변의 유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다가 볼텍스를 이렇게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야구공 같은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전하고 있는 야구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커브를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공을 반듯하게 던지는 게 아니고 회전을 줘서 던집니다. 공이 회전하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 들어가게 되죠. 그게 커브볼 아닙니까? 이 커브볼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쪽 방향으로 어떤 비대칭적인 힘이 발생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동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리프팅 바디라고 부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원 주변의 유동에다가 볼텍스를 이렇게 더하면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어떤 유동과 자유류의 흐름이 합쳐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진 이런 유동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스트림 펑션 또는 벨로시티 포텐셜이 있을 거고, 그로부터 우리가 속도 분포를 찾아내보면 위와 아래가 비대칭이 되겠죠. 당연하게도. 자, 속도 분포가 비대칭이니까 압력 분포도 비대칭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회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발생하는지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하단의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부터 압력 계수, 즉 압력의 차이를, 자유류와의 압력 차이를 동압으로 나눈 양은 1-V 오버 V 인피니티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속도는 이 벨로시티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을 미분한 양을
미분하면 속도를 얻을 수 있고 그 값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고 그걸 식을 정리한 후에 우리가 Y축 방향으로의 힘, 이걸 이제 양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력은 윗면과 저 원 위에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계수를 적분한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과정은 생략하고 적분해서 저기에서 발생하는 CL 양을 통해서 양력 계수를 이렇게 구해봤더니 왼쪽에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저 단면에, 즉, 양력, 그러니까 지금 2차원에서 다루니까, 그죠? 단위 길이당 양력이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이 붙어 있습니다. 저 L 프라임은, 양력은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감마. 이 감마는 뭐냐면, 볼텍스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 유동에다가 볼텍스에 해당되는 저 스트림 펑션을 더해서 얻은 유동 모양이고, 그래서 양력을 구해봤더니 이 볼텍스의 강도에 비례하더라. 즉 쉽게 말해서 저 볼텍스가 없다면 양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건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이제 구타-주코브스키 티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관계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회전이 발생하는 어떤 성분, 저 서큘레이션이 존재해야 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익형이 있을 때 그 익형의 캠버를 이렇게 해주면 윗면과 아랫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로 다른 속도 분포로 인해서 서큘레이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서큘레이션이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된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들을 이렇게 몇 개를 더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여러 개를 다 더해보자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형이 있으면 이 익형을 여러 개로 조각을 낸 후에 이 각각 위치에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지는 볼텍스나 소스, 싱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시켜서 내가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 볼텍스 시트 메소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기본해를 몇 개 더함으로써 솔루션을 찾았듯이 이것들을 여러 개를 중첩시키거나 또는 서로 강도가 다른 볼텍스, 더블릿, 소스, 싱크를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하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킨 게 이 볼텍스 시트 메소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볼텍스라는 기본 해의 솔루션을 이 무한히 긴 필라멘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론은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전선 주변에 전기장이나 자기장 이런 거 다룰 때 비오사발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다뤄봤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전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전선 주변에 전기장이 어떻느냐 이런 걸 다룰 때 비슷한 개념을 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무한히 긴 어떤 볼텍스 필라멘트가 있고 이걸 이제 옆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텍스 싯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예상하다시피 이 축 위에 있는 A점부터 B점까지를 우리가 익형 위에 캠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볼텍스 강도가 현재 뭔지는 모르지만 볼텍스가 이렇게 쭉 위치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볼텍스의 강도는 단위 길이당 볼텍스의 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하게도 이 볼텍스들 A부터 B 지점까지 이 볼텍스들의 선을 따르는 S를 따르는 스몰 감마의 적분량은 캐피털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 캐피털 감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양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S라인을 따라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작은 볼텍스가 임의의 점, 공간상에 있는 P점에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공식과 같이 A부터 B 지점까지 이 감마의 분포를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P점, 즉 XZ, 임의의 XZ 지점에서 벨로시티 포텐셜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익형에서의 공력 특성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익형을 thin airfoil이다, 즉 두께가 양력 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께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서 정의한 이 볼텍스를 이 캠버 라인의 위치 또는 조금 더 가정을 해서 코드 라인에다가, 즉 X축 위에, 캠버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X축 위에 쭉 분포시키면 우리가 변수 하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러면 들어오는 유동이 저 캠버 라인을 뚫고 지나지는 않는다. 즉 당연히 익형이 있으면 익형 표면을 따라 유동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익형의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저 캠버 라인의 선이 익형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 캠버 라인에 평행하게 유동 속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저 볼텍스의 강도 분포는 뭘까?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익형, 저 감마 분포를 찾아내고, 그러면 저 캠버 라인 위에 속도 분포를 알 테고, 그 속도 분포가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분포를 찾아내면 우리가 이 익형 주변의 흐름을 다 유도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얇은 익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익형 이론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것을 이제 대칭 익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스몰 감마를 찾고, 그 감마로부터 이제 캐피털 감마를 알면 그 다음에 구타-주코브스키 티어렘에 따라서 양력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봤더니 이 양력 계수의 기울기가, 받은 각에 따른 기울기가 항상 2파이더라 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 이론에서부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구구절절 수많은 얘기들을 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이퀘이션 4.33이 2파이 알파 라인입니다. 대칭 익형에 대해서 굉장히 실험 결과와 잘 들어맞죠. 그죠? 또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CL이더라. 근데 이 CL은 2파이 알파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가 되겠죠. 즉 뭔 말이냐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피칭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기울기를 가지고 점점 값이 커진다. 음의 값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힘과 모멘트 커플을 이용해서 저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4분의 1 되는 지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받은 가격에 대해서 저 CM이 4분의 C를 기준으로 해서 0의 값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압력의 중심이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꼭 무게 중심 찾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 힘을 균형을 이루느냐, 이것이 압력 중심점이고, 그 점, 모멘트가 0이 되는 점이죠. 그 점이 이제 4분의 C, 즉 쿼터 코드 지점입니다. 또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이 얘기는 받음각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가 바뀌지 않는 위치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쿼터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쿼터 코드에서 피칭 모멘트는 0의 값을 가진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익형 해석 도구를 가지고 양력이나 피칭 모멘트를 구했는데 이 2파이 알파와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겠죠. 대체로 기울기가 저것과 비슷합니다. 딱 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 이론값이 그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나온 값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뭐 X4일이든 CFD든 이런 해석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이론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매우 잘 들어맞기 때문에 많은 뭐 신속하게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 결과를 직접 갖다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캠버가 있는 익형에 대해서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여기 보면 리프트 슬롭은 변하지 않는다. 2파이더라. 즉 캠버가 있든 없든 양력 계수가 변화하는 정도는 똑같다. 2파이로. 근데 CL에 관한 공식은 기울기는 2파이지만 알파 마이너스 알파 L0. 여기서 이 알파 L0라는 것은 양력이 0인 영양력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X절편 값이죠.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파이 알파 선을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식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뭐 퓨리의 시리즈부터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뭐 수학적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엣지를 구해봤더니 피칭 모멘트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 4분의 CL에다가 어떤 A라는 상수값이 더해진 모양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A라는 값은 캠버의 함수입니다. 캠버가 정해지면 A 값은 상수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값을 쿼터 코드 지점으로 피칭 모멘트로 옮겨봤더니 A라는 값으로만, 즉 받음각과 무관한 어떤 상수값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력 중심의 정의에 따라서 받음각이 변할 때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위치를 공력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비대칭 익형, 즉 캠버가 있는 익형에서도 공력 중심은 쿼터 코드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압력의 중심은 4분의 C가 아니겠죠. 그죠? CL 엣지를 가지고 피칭 모멘트 값이 0이 되는 곳은 뭐 받은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익형의 경우든 비대칭 익형의 경우든 공력 중심은 쿼터 코드이지만 비대칭 익형의 경우에는 그때의 피칭 모멘트 값은 0이 아닌 어떤 상수 값을 가진다. 뭐 이제 이런 정리로 우리가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신기한 결과죠. 그죠? 캠버가 양력 값을 바꾸긴 하지만 그 변화량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얻은 2파이 알파 이런 것들이 실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마하수가 증가했을 경우, 예를 들어 이 그림상에서 보면 자유류의 마하수가 0.2부터 쭉 이렇게 증가할 때 여러 가지 익형들의 리프트 커브 슬로프, 우리가 좀 전에 얻었던 2파이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하수가 0.2인 저 직선 값이 향하는 지점이 2파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하수 0.3, 0.4 부터 0.6, 0.7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바라봐도 여기에서 양력계수, 양력계수를 나타내는 적값들이 실제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잘 일치하는데 2파이 값으로 일정한 값이 아니고 점점점 그 기울기 값이 증가하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마하수가 매우 낮은 유동에서는 2파이 기울기 값이 2파이로 일정한데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기울기 값이 일정하게 커진다.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쭉 유도를 해보면 여기에 이 관계식에 있는 것처럼 루트 1 마이너스 마하수의 제곱분의 1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위에 있는 CL 알파 인캄프라고 쓰여져 있는 적값이 2파이 값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얻은 것은 비합축성 유동에 대한 값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면 적값을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m 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하수 0.6을 대입해 보면 0.6의 제곱 1 빼기 0.6의 제곱하면 0.8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약 20% 정도 더 큰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하수가 커질수록 이 양력 곡선의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럼 마하수가 크게 비행하면 더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만 않죠. 왜냐하면 일정 정도 저기 m 스타로 표현되어 있는 저 양에서부터 급격하게 항력이 굉장히 커지고 스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m스타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즉 저속도 이상이 되면 충격파가 발생해서 더 이상 비합축성 유동이 성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하수가 커지면 아음속일 때 마하수가 커지면 유동 실속이 빨라져서 최대 양력 계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잘 적값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양력 계수의 기울기가 크다는 이점을 여러 가지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관계들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이 룰이 프란틀 글라우어트 룰이라고 하고 루트 1-m 스퀘어를 글라우어트 팩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마하수에 대해서 물론 이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이라서 실제와 딱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변화의 경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X포일이라든지 기타 많은 그 익형 해석 도구들이 고속, 즉 압축성 유동 효과를 이 식을 통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가지 식은 조금 더 정교하게 저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양력 계수라는 게 이 압력 계수를 적분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압축성 유동에서 얻은 압력 분포를 CP0라고 했을 때 압축성 유동에서의 CP 값들은 이와 같이 바뀔 수 있고 이 값들을 적분하면 양력 계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보정이 있지만 크게 이 루트 1-m 스퀘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추정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을 이용해서 그 기본해를 찾아보고 그것들이 이 익형 주변의 유동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걸
익형이 얇다는 가정 하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매우 강력한 2파이 알파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캠버가 있을 때 없을 때에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그리고 양력 계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얻은 결과가 실제와 매우 근접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결론을 우리가 실제 쓸 때는 마하수에 따라서 약간의 압축성 효과를 보정해 줌으로써 실용적인 값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